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지망생들이 실수하는 것,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만들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개발 재능이 없는 건 아니다. 근육통이다. 우린 한국어 재능이 있어서 했나? 필요하면 하는 거다. 라는 얘긴데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한국어도 재능이 있어서 우리는 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인간의 적응력이란 사실 한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헬스 처음 할 때 여러분들 근육통 생기고 그런 것처럼 이제 안 하던 감각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런 단계가 보통 2달에서 2달 반 정도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2달 반 이후부터는 습관이 돼서 보통은 이제 잘 되는 편입니다. 워낙에 머리를 잘 안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잘 버텨내시면 이제 뇌가 적응하기 위해서 좀 더 똑똑해집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극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에 의존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서적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책은 업데이트이 느립니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죠. 한번 사면은 그대로 이제 남아버리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변화가 많은 플랫폼, 뭐 안드로이드, iOS, 뭐 윈도우즈 또는 이렇게 그 개발사,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앞에 좀 더 1차 생산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구글이나 이제 애플에서 제시한 API가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PHP 뭐 아니면은 뭐 스프링 뭐 이런 것처럼 버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 이게 유난히 더 심한 분야일수록 사실 책은 거의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밖에 이제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때 책을 사야 하나? 어떤 이제 최신, 이게 어떤 고급 레벨보다는 이제 초보 레벨에서 잠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수준. 내가 인터넷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도움이 되는 수준 정도, 유틸리티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특히나 이제 돈 아깝다고 책 하나 사가지고 계속 보려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 책을 비교 대조하시는 거를 항상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책을 사게 되면 한 분야의 책을 3-4개 정도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다르고, 어떤 거는 어떤 책이 좀 더 설명이 잘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다른 책이 설명이 다 된다 잘 돼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책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검색도 같이 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보 하나를 가져갈 때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이게 진짜 그 쓰는 사람들 마인드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기초서적은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냉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서적 같은 경우는 보통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숙달된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되게 냉정하게 그 책이 좋다 나쁘다가 가능한데, 이제 기초 서적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쓴 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많아요. 그런 책들이. 정말 양아치 같이 쓴 책도 많고, 그리고 해외 서적이라고 너무 믿지 마세요. 해외 서적인데도 양아치처럼 쓴 책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 하나를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비교 대조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코딩 문제를 풀지 말고 코딩으로 작품을 만들어 봐라 라는 거예요. 실무는 문제풀이가 아니다. 작품을 만들어야 취업한다 라는 건데, 사실 이 얘기는 작품 안 만들고 코딩 테스트만 준비해도 취업을 할 수는 있는데, 취업하고 난 다음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서 사지선다해서 정답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죠. 인생은 실전이고, 사실 코딩으로 먹고 사는 개발자들도 실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연산이 익숙하신 게 훨씬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 줄 알고 차라리 문제풀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그냥 약하게 가는 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간 회사에서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팀노바는 절대 학생들에게 코딩 문제 푸는 거를 시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연봉이 진짜
거의 3,800 이하는 없고 뭐 4,200으로 간 애도 있고 최근에는 뭐 4,500으로 간 신입 개발자도 있어요. 이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씹어먹는 연봉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제가 6년 동안 주장을 했던 그 많은 욕을 처먹어가면서 주장을 했던 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지금까지 저한테 들려온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가 들어왔으면 얘기를 듣고서 뭐 얘기를 저는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조심하자라고 했을 텐데 사실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그 기업에서 막 난리치고 이런 케이스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게 아예 없습니다. 제 귀에 들어온 게 아예 없어요. 웬만하면은 저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 있는 기업에 가기 전에 평균 연봉 검색해봐라. 요즘은 이런 기업 평가에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 주는지는 보고 가고, 그리고 거기가 보통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업 평가 자플래닛이나 뭐 이런 검색해 보면 그 구글에 어느 기업 연봉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이트들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블라인드나 뭐 이런 뭐 그런 평가 사이트들을 너무 맹신을 하시는 것도 조금 위험한 게 어제 억하심정 있어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씨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평가를 보면은 막 지가 무능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자기가 당했던 것만 막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회사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꾸사리 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자한테 꾸사리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그거를 조인트를 까가지고 뭐 사장이 직접 뭐 밑에다 사원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근로자인 과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이 꼰대다 아니다. 물론 이제 리더들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기업 분위기에는. 그런데 이제 개개인마다 정말 그런 어떤 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에 있는 그 후기 하나만 딱 보고서 평가를 하는 것 치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이 욕하는 정말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뭐 맘충이라든지 뭐 그렇게 인터넷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 막 주장하다가 이제 이게 팩트가 드러나면 빤스런하는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은 하지 않되 객관적인 지표, 예를 들면 연봉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는 참고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후기 측면보다는. 그리고 정보 습득 측면에서도 일단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현대사회는 검색하면 모든 자료가 나오는 시대예요. 프로 개발자든 뭐든 검색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보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섬마을에 사셔도 그냥 인터넷만 되면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서 뭐 섬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너무 인터넷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우도 갔었다. 우도 땅콩으로 유명한데 그거 보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디지털 혁명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라고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거 안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비슷하게 똑같이 봐요, 우리랑.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터넷만 되면은 높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초보자분들이 높은 수준으로 하기가 조금 힘든 이유는 워낙에 이제 전문가들 용으로 문서들이 쓰여지고 홈페이지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 보면은 무슨 이렇게 암호들을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블로깅이나 뭐 이런 게 블로그들 많이 있잖아요. 뭐 블로그나 이제 좀 쉽게 도와주는 뭐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과 같이 비교 대조하면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피곤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피곤합니다. 이게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로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 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피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준 그 교과서에서 그 범주만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걸 외우려고 하고 그런 측면의 그 개발자들은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들이랑 동일한 프로세스로 개발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들, 좀 어떻게 보면 팀노바가 무리한 걸 원하는 걸 수 있는데, 사실 팀노바는 엄청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개발자로서 당연히 갖춰줘야 하는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실제 실무를 잘하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프로 개발자들 같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회사에서 일하던 방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서 매년 평균적으로 매년 통계를 딱 내보면 한 200에서 한 100에서 200 정도 연봉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또 오를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카이스트 뭐 교수님들이 창업한 기업에 유난히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박사님들이 창업한 기업에도 최근에 또 한 친구가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지식 기반 사회에 정말 똑똑한 이런 석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나라 공대에선 최상위권이죠. 그 뭐 서울대 쪽에서 창업하신 연구원들 분들도 이제 최근 우리 수료자들을 또 컨택을 하고 뽑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오퍼를 주기도 하셨죠. 그런 게 그 정도가 되는 게 이게 진짜 실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까다로운 사람들이 연구원들이거든요. 왜냐면 실제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그 지식 기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영어로 있는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해요. 한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어쩌다 보면은 거의 영어권 국가에서 누가 블로그 포스팅하거나 실험해 놓은 데이터를 동일하게 그냥 한글로 번역만 해가지고 논문을 내는 사람도 봤거든요, 저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그 위에서 검증하는 그런 이제 논문을 검증하는 단체에서 이미 알아요. 그래서 높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까다롭기 때문에 자기 논문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그 모든 이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봐요. 실제로 보면 이 논문을 쓰려면 그 자료를 보지 않으면 쓰지 않는 수준의 논문이 나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습득을 할 때 좀 다각적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검색 능력의 향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알고리즘 같은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 이해했던 자료는 또 보면 또 금방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고리즘이 전개되는 거를 재미로 흥미로 보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외워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못 외우면 큰일 난다, 절대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도 측면. 대부분의 이제 이런 학생들이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끌어주길 바라거나 어떤 범주를 두고서 공부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개발은 범주가 없고 시험도 없다, 왕도가 있는 줄 아는 경우도 많아요. 뭐 요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팀노바가 되게 빠르게 그 개발자들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개발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가르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성실하고 묵묵하게 하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느낌이 강해요. 어떤 비결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어 공부도 막 비결을 찾아서 막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 특별 비법 있고, 그런데 실제로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외국인들이랑 많이 얘기하려고 하고 뭐 용기를 내서 그런 측면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영어 금방 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외국인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외국인 친구랑 되게 막 어렸을 때부터 친하고 뭐 되게 외향적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금방금방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전 감각을 그러니까 하려면 어떤 누군가가 날 끌어주는 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이렇게 정신없이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내가 원하는 걸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외워야 뭘 잘하고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야 잘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개발하는 이유가 뭐야? 그림 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개발도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조합하고 찾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 때는 어떤 아무 리소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아니면은 내가 짜놓은 코드조차도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괜찮으니까
그냥 내가 되게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세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한국인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발음도 훌륭하죠. 근데 그거 재능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한국어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진 태도도 내가 어디에 있는 누군가의 자료만 보고 따라해야지. 이게 아니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창의적 연산들을 보여줄수록 여러분들은 더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독학을 하시든, 아니면은 국비지원학원을 다니시던, 아니면은 온라인 이제 영상, 뭐 강의 같은 걸 보시던, 아니면은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보시던, 아니면 블로그를 찾으면서 개발을 하시던, 제가 하는 말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맞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면 전 다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공통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죠. 멘탈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가만히 있지 말고 수동적이지 말고 좀 많이 빨빨거리고 다녀야 되고 자료를 하나 보더라도 비교 대조를 하시라 라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잊지 마시고 좀 더 힘들거나 뭐 멘탈이 나가거나 할 때는 저한테 뭐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나름대로 카운셀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큰 틀을 유지를 하시되 쭉 공부를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게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